혹시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왔는데 말이 안 나오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점점 잦아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건망증이나 자연스러운 노화로 여기며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냥 넘겨도 괜찮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나이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바로 25세부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습관들이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 늦잠 자는 것, 스마트폰만 보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에도 20년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환자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하루 단 10분으로도 가능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뇌 젊어지는 3가지 황금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63세 김영희 씨는 평생 꼼꼼하기로 소문났던 그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지?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을 찾아 헤맸고 오랜 지인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대화 중간에 말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내가 뭘 사러 왔지? 하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명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일이 뿌옇고 무기력하게 느껴졌죠. 김 씨는 이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며 넘겼습니다. 주변에서도 60 넘으면 다 그래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뇌과학 연구진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뇌는 25세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됩니다. 30대 중반부터는 우리의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회백질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죠. 60대가 되면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백질까지 손상되면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김 씨가 경험한 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적극적인 노화 신호였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이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뇌를 빨리 늙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실까요? 많은 분들이 뇌 노화를 60대 이후의 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줄 테니까요. 세계적인 뇌과학 연구진들이 3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늙기 시작합니다. 바로 25세부터 말이에요. 25세라고? 그럴 리가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슬프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연구에서 25세 이후부터 뇌의 부피가 매년 0.2%씩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겨우 0.2%라고요? 작은 수치 같지만 10년이면 2%, 30년이면 6%나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 노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입니다. 이때부터 뇌의 처리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워낙 미세한 변화라 대부분 느끼지 못하죠. 마치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개씩 빠져도 모르는 것처럼요. 두 번째 단계는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회백질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회백질은 뇌의 CPU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죠. 이 시기에 예전보다 새로운 걸 익히는 게 어려워졌네.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네 하는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해지죠. 세 번째 단계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이후입니다. 이때부터는 백질까지 손상되기 시작해요. 백질은 뇌의 인터넷망 같은 존재예요.
뇌의 각 부분을 연결해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백질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과 행동 사이의 연결이 느려집니다.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말로 나오지 않는다. 몸이 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감정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뇌의 전두엽 피질이 위축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김영희 씨가 예전보다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젊고 어떤 사람은 10년 늙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인데도 40대 수준의 뇌 기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50대인데도 70대 수준으로 뇌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 노화 속도가 30% 느렸다고 발표했어요. 30%라는 건 10년을 3년 느리게 늙는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즉,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받으면 뇌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복잡한 길을 외우는 일을 하면서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 뇌는 지금 몇 살일까? 궁금하시죠? 앞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갖고 계신가요? 체크해 보세요.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몇 시에 주무셨고 몇 시간 스마트폰을 보셨나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뭐가 문제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여러분의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무서운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김영희 씨의 하루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8시 알람이 울렸지만 5분만 더를 반복하다 결국 9시에 일어났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아침은 건너뛰고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대신했죠. 점심은 배달치킨, 저녁은 라면에 소시지.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주 메뉴였어요. 밤 11시 TV를 보다가 어느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죠. 내일은 일찍 자야지 하면서도 또 늦게 잤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패턴이시죠? 안타깝게도 이런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뇌 노화를 2배, 3배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뇌킬러 아침 거르기와 당분 폭탄. 아침 안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하실 분들 이 말씀 들어보세요.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 에너지 대시가예요. 특히 밤새 공복 상태였던 뇌에게 아침 식사는 마치 자동차에게 기름을 넣어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뇌는 극심한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이때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되죠. 코티솔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키는 무서운 호르몬이에요. 더 심각한 건 달달한 커피나 과자로 허기를 달래는 거예요.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뇌세포의 포도당 이용률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뇌에 녹이 쓰는 것과 같은 효과죠.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의 뇌에서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30% 더 많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두 번째 뇌킬러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해 주거든요. 이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마치 뇌의 세탁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독성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키죠. 더 무서운 건 수면 부족이 뇌의 노폐물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5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예요. 이 타우 단백질은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거든요. 밤 11시 이후의 늦은 취침도 문제예요. 우리 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골든타임인데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잠을 자도 뇌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요. 세 번째, 뇌킬러 스마트폰 중독과 수동적 활동.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현대인 평균이 46시간이라고 하네요. 충격적이죠? 스마트폰의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도파민은 집중력과 동기를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죠. 결국 책 읽기, 사색하기 같은 느리고 깊은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뇌가 빠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TV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전두엽은 계획, 판단,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CEO 같은 부분인데 여기가 약해지면 인지 기능 전체가 떨어지죠. 네 번째, 뇌킬러 운동 부족과 사회적 고립. 몸이 바쁜데 운동까지 어떻게 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운동 부족은 뇌에게 치명적이에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 즉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의 기적의 비료라고 불릴 정도로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도와주죠. 반대로 운동이 부족하면 이 물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퇴화됩니다. 사회적 고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대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뇌 운동이거든요. 언어 영역, 감정 영역, 기억 영역이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뇌를 젊게 유지해주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이런 네트워크들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 뇌 위축을 26%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이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이 경험한 기적 같은 변화 사례도 함께 말이죠.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늘 뿌옇고 멍했는데 지금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3개월 전 처음 내원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김영희 씨였습니다.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치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씨가 실천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간단한 습관들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제 뇌 촬영 검사에서도 3개월 전보다 뇌 활성도가 현저히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뇌 회복 습관 황금 아침 식사 루틴. 김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 후 30분 안에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메뉴도 특별했죠. 월요일 견과류와 베리가 들어간 오트밀, 화요일 연어와 아보카도를 올린 통곡물빵, 수요일 시금치와 달걀이 들어간 스크램블 에그, 목요일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호두, 금요일 고등어구이와 현미밥. 이 메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뇌 슈퍼푸드들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생선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베리류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단백질은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꼭 필요하죠.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증가해서 하루 종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김 씨도 아침을 제대로 먹으니까 오전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뇌 회복 습관 햇살 산책의 마법. 김 씨의 두 번째 변화는 매일 오후 2시
20분간 햇볕을 받으며 동네를 걷는 것이었어요. 그냥 걷기만 하는데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2주 후부터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뇌의 신경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의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죠. 그런데 걷기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걸을 때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뇌혈관을 자극해서 뇌혈류량을 20% 증가시킵니다.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공급되는 거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서는 하루 20분 걷기를 6개월 실시한 그룹의 뇌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5%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김 씨는 걷고 나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밤에 잠도 더 깊이 온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세 번째, 뇌 회복 습관 3줄 일기와 뇌운동.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라운 습관이 바로 이거예요. 김 씨는 매일 잠들기 전 3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줄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 두 번째 줄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나 느낀 점. 세 번째 줄 내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겨우 3줄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행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요. 일기를 쓸 때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이 모두 함께 작동하죠. 특히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는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뇌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김 씨는 처음엔 3줄도 쓰기 어려웠는데 한 달 후부터는 저절로 더 많은 내용이 떠올랐다며 놀라워했어요. 네 번째, 뇌 회복 습관 소리내어 대화하기. 김 씨의 마지막 변화는 의외로 간단했어요. 가족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TV를 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음식 어떻게 만들었어? 내일 날씨가 어떨까? 같은 평범한 대화였지만 효과는 놀라웠어요. 대화할 때는 뇌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감정을 파악하는 복합적인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특히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는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대화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김 씨도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예전에 잊고 있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놀라운 3개월 후의 결과. 이 4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주관적 변화부터 살펴보면 김 씨는 머리가 맑아졌고 기억력이 좋아졌으며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나아졌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늘었다며 변화를 체감했죠. 더 놀라운 건 객관적 검사 결과였어요. 뇌 MRI 촬영에서 해마 부위의 혈류량이 25% 증가했고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도 3개월 전보다 30% 향상되었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뇌 건강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40% 감소하고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수치는 50% 증가했어요.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김 씨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단 3개월만 실천해도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선생님, 전 이제 70살인데 정말 소용이 있을까요? 6개월 전 진료실에서 만난 박철수 씨 가명의 첫마디였습니다. 손자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약 먹는 시간을 자꾸 깜빡먹어서 가족들의 권유로 오신 분이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는데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동네 독서 모임에서 책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해내고 복잡한 요리 레시피도 척척 따라 하시거든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20년 젊어진 것 같다며 놀라워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의 진짜 나이는 따로 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뇌도 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예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노인이라도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뇌 기능이 2030대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때문이죠. 실제로 90세 할머니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85세 할아버지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익히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박철수 씨 역시 7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철수 씨의 뇌 젊어지기 6개월 도전기. 한 개월 차 작은 변화의 시작. 박 씨는 김영희 씨와 같은 4가지 기본 습관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햇살 산책, 3줄 일기, 가족과의 대화. 처음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다, 오후에 졸음이 덜 온다는 소소한 변화부터 느끼셨어요. 2개월 차 도전 과제 추가. 기본 습관이 자리 잡히자 박 씨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신문 사설 1개를 읽고 요약해보기. 일주일에 1번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손자와 함께 퍼즐 맞추기. 70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니. 처음엔 주저하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재미있어 하셨어요. 특히 요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순서를 기억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맛을 조절하는 복합적인 뇌 운동이거든요. 3개월 차 사회적 활동 확장. 이제 박 씨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고 복지관의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바둑은 특히 전두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에요. 수십수 앞을 내다보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하게 소통하죠. 독서 모임에서는 책 내용을 기억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했어요. 이런 활동들이 박 씨의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6개월 차 놀라운 변화의 완성. 6개월 후 박 씨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인지기능 검사에서 6개월 전보다 45% 향상된 결과를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뇌영상 검사 결과였어요. 뇌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고 뇌혈류량도 35% 개선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뇌가 실제로 젊어진 거예요. 박 씨는 이제 손자들이 할아버지 기억력이 나보다 좋다고 할 정도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뇌의 무한 가능성. 박 씨 같은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최근 뇌과학 연구들이 연이어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거든요. 런던 대학의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지 훈련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시냅스 연결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어요. 하버드 의대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80세 노인들이 3개월간 집중적인 뇌 훈련을 받은 후 MRI 촬영에서 뇌의 두께가 실제로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 그럼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바로 지금입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됩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9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뇌 훈련 효과는 시작한 지 2주 만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되었어요. 3개월이면 현저한 변화를, 6개월이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뇌 젊어지기 플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까요? 나이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플랜을 제안해 드릴게요. 50대 여러분 예방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본 습관을 착실히 실천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학습에도 도전해 보시고요. 60대 여러분 기본 습관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늘려보세요. 동호회 참여, 봉사활동, 평생교육 수강 등이 좋습니다. 70대 이상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 10분이 10년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뇌 건강을 위해 하루 종일 힘든 운동을 하거나 복잡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단 10분의 뇌 운동이면 충분해요. 10분간 일기 쓰기, 10분간 산책하기, 10분간 새로운 것 배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 나이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와 박철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엔 분명 내가 정말 달라졌다 는 걸 느끼실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